네,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맛있게 요리해드리는 남자, 지식요리사 유희성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미국의 행복학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해 보았더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직업의 만족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업의 만족과 안정성이 깨지면 돈도 벌 수 없고 사랑도 떠나고 친구도 못 만나고 여가도 못 즐기고 자녀도 돌보기 어렵고 건강은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행복학회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사람은 조상님 3대가 큰 덕을 쌓아야 가능한 조상의 음덕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대부분의 직장이 다 불행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사람보다 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게 주어진 일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강사 활동을 하면서 약 3만여 명의 공직자들과 창의력, 마케팅, 리더십, 청년 교육까지 다양한 주제로 강연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공직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진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전북 진안군의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월급과 봉급의 차이를 생각해 보셨나요? 강의 중에요, 제가 공직자들이 받는 급여를 이제 월급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쉬는 시간에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요, 아주 공손하고 정중하게 이러시더라고요. 강사님, 강의 내용이 참 좋은데요, 한 가지 고쳐해 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순간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요. 너무나 정중한 태도에 긴장했고요. 또 고칠 점이 있다니까 얼마나 더 긴장이 되겠습니까? 강사님, 공직자들이 받는 보수는요, 월급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봉급이라고 부르셔야 맞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며 받는 보수라는 뜻이지요. 공직이 단순한 밥벌이로 전락하는 순간 국민은 불행해지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월급을 받으시나요? 봉급을 받으시나요? 저는 신규 공직자 과정에 여러 번 출강을 했습니다. 최근에 임용되신 신규 공직자분들은요, 선배님들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선배님들보다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 SNS 뭐 하나 못하는 게 없는데요. 근데 평균적으로 선배 공직자들보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늘 아쉽더라고요. 모두 다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족함이 무엇인가 하면 공직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공직자이다. 나는 공무원이야. 이런 자부심 말이죠. 근데 이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요, 사회적인 지지와 인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공직자로서 일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그 모든 직업들보다 훨씬 유리하죠. 혹시 공덕지전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부처님의 제자들이요, 부처님께 윤회의 고통을 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덕을 쌓아라 라고 주문하셨는데요. 제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그 덕은 어디에 쌓아야 하나요? 그때 부처님 말, 덕은 절에도 중에게도 쌓지 말라. 공덕의 밭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묻습니다. 공덕의 밭이 어디 있나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공덕의 밭은 바로 너희들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다라고. 즉
덕을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동서양을 막론하는 사랑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제 공직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세상에 많은 직업은 누군가를 돕거나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직업이 누군가를 이롭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롭게 하는 대상 또한 특정인만을 위한 노동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직은 다릅니다. 공직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아주 넓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덕의 밭이 아주 넓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행복학회에서 말한 행복한 사람의 조건,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이라는 조건에 공직자 여러분은 100% 일치하는 대상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애써 찾아내서 스스로 의미 부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공직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스스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두 인정하는 숭고한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행복한 직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내일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직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공직이 가지고 있는 이 숭고한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상상력과 창의력에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은 광고 크리에이터나 발명가들에게만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 두 가지가 더해질 때 사람들은 일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기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업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일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많은 독거노인들을 행복하게 해드린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사회가 노령화되면서 노인들의 고독사가 한때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뾰족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한 사회복지사 역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했는데요. 자신이 담당하는 200여 분의 독거노인을 매일 방문하여 생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뉴턴의 사와 같은 우연함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그분이 담당하는 마을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아주머니를 보게 된 거죠. 유레카, 바로 저거다. 저분에게 부탁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어떤 아이디어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본인 배달도 바쁜데 그 일을 해주냐 말이죠. 그래서 또 그 공무원은 해결책을 궁리합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지요. 바로 독거노인 어른들께 집에 요구르트 배달을 의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구르트를 가져다 드리기 위해 매일 집을 방문할 테니까요. 그리고 가신 길에 노인분들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문제에 부딪힙니다. 뭘까요? 바로 돈이었죠. 제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1년 이상 걸릴 테고 더구나 예산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의 정기 모임에 찾아가서요. 호소합니다. 독거노인 한 분당 월 3,000원 정도의 비용만 지불하면 독거노인들께서는 매일 맛있는 요구르트를 드실 수도 있고 생산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인 한 분당 연간 36,000원 정도만 후원해주면 된다고 제안을 하지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주도의 사회복지사 그분이 담당하고 있는 200여 분의 노인분들께 충분히 배달되고도 남을 후원을 받게 됩니다. 한 명의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200여 분의 독거노인에게 요구르트가 전달되기 시작한 이 사업이 현재 많은 독지가들의 후원과 지자체의 예산으로 연간 3만 명의 노인들께 매일매일 요구르트와 우유가 배달되고 그분들의 고독사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직자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과 내용을 한정 짓지 마십시오. 그저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일하는 수동적 태도만으로는 일의 가치도, 의미도, 심지어 재미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 주도성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내 일을 새롭게,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공직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직업은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단순히 밥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번 먼 곳을 바라보세요. 생각을 열고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들께서 하는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진정한 공직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 내일을 보다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길일 테니까요. 감사합니다.